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3장의 마지막 부분 레이버 마켓의 변수들을 살펴보고 두 가지 변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뭐 다음 챕터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.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뭐 한 주에서 혹은 두 주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고용 관련된 변수 하나와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어, 고용 변수는 과연 뭐 GDP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 고용 변수는 그 우리가 대체적으로 고용 변수를 측정을 할 때 취업자 수를 사용을 하는데요. 취업자 수, 취업자 수의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에서 장기 추세 트렌드를 제거를 하고 이제 경기 변동분을 표현을 하는 건데요. 이제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제가 employment 고용 변수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. 보통 우리가 employment라고 하면 몇 가지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. 구체적으로 고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측정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용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업자 수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때로는 고용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앞서 봤지만 이제 고용률은 예, 뭐 전체 인구 혹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이제 취업자들 비중을 가리키는 것이죠. 비중, 비율 뭐 다 괜찮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고용 지표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, 뭐 그때그때 제가 어떤 변수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대체로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GDP와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보시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리세션 상황에서는 이제 고용도 감소하고 그리고 어, 예, GDP도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요. 가장 최근에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이제 같은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. 대체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편인데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반드시 경제 상황이 좋을 때, 뭐 붐일 때 고용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, 그 다음에 이제 리세션 상황에서도 고용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.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 순행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. 프로시클리컬합니다.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0.76 정도로 꽤 높은 값을 갖고요. 비교적 강한 콤 무브먼트 성질을 보여줍니다. 그 다음에 다른 변수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고용 지표는 대표적인 후행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. 후행 지표예요. 앞서 그림에서는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보시면 GDP가 먼저 올라가고 파란색이 GDP입니다. 그 다음에 고용 지표가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최근 상황에서도 보시면 GDP가 이렇게 떨어질 때 고용이 감소하는 패턴이 물론 감소라고 하면 사실 조금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고요. 경기 변동상에서 이제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그 시기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번 중에 10번 다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요. 10번 중에 뭐 대체적으로 6번, 7번 정도가 그렇다는 뜻입니다. 대표적인 lagging variable이고요. 그 다음에 변동성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
그러니까 경기 변동분의 변화 폭이 얼마만큼인가, 경기 변동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만큼인가를 계산해 보면 GDP 경기 변동분의 표준 편차가 2.32%였고요. 평균 값입니다.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, 이때 편차가 대략 평균적으로 한 2.3%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표준 편차가 고용 같은 경우에는 1.3% 정도 돼요. 거시경제학자들은 고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근로시간의 변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용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근로시간의 변화라고 하면 이제 hours worke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리세션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일은 계속 하는데 일주일에, 지금 같은 상황이 사실 그렇죠. 일주일에 이제 뭐 40시간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.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제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 이제 고용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런 경우가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, 동시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이제 고용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, 그래서 실업 상태로 가거나 혹은 노동시장을 떠나서 비경제 활동 상태로 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건 이제 레이오프겠죠. 이 두 가지, 이건 이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. 실제로 경기 변동상에서는 이 두 가지 조정이 함께 발생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의 hours worked를 줄이는 형태도 나타날 것이고,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컨디션이 악화되면 이제 사업체들이, 기업들이 사람들을 이제 정리해고를 한다든가 혹은 뭐 다양한 형태로 근로관계를 이제 종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두 번째,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첫 번째를 인텐시브 마진이라고 부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를 익스텐시브 마진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경기 변동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고용의 변화가 이 둘의 변화를 다 합한 형태로 나타나겠죠. 애그리게이트한 형태로 나타날 텐데, 대체적으로 이제 고용이 이렇게 막 플럭추에이트 할 때 대체적으로 이 변화 정도의 한 3분의 2는 이 익스텐시브 마진에서 오고요. 두 번째 요인에서 오고, 그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근로시간의 변화, 인텐시브 마진에서 이제 온다는 게 뭐 대체적인 통계 자료의 결과입니다. 이제 마지막 데이터는 Average Labor Productivity인데요. 이것은 GDP를 취업자 수 혹은 고용 지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붉은색 Average Labor Productivity는 이 왼쪽에 있는 GDP를 이제 고용 지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 것이고요. 그래서 보통 이것을 노동 생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,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냥 생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는 생산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뭐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, 생산성이라는 말 자체가, 그래서 가급적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성인지를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평균 노동 생산성이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 있고요. 대체적으로는 그냥 노동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.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당연히 GDP를 고용이라고 하는 지표로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GDP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림 잠깐 보시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요. 한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이 두 변수 사이에
예, 상관계수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. 0.75.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. 예,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average labor productivity가 약할 때는 이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에는 뭐 한 0.2, 0.3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도 이런 값을 갖는 국가들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Labor Productivity는 뭐 말씀드렸듯이 GDP를 고용 지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취업자 수로 나누었다면 1인당 GDP 근로자 1인당 GDP가 되겠죠. GDP per worker가 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의 평균 노동 생산성의 변동성은 얼마나 되는가? 경기 변동분의 표준 편차는 Average Labor Productivity 같은 경우에는 1.27% 정도 되고요. GDP는 이제 2.32%였습니다. GDP를 고용 지표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이 이제 Average Labor Productivity인데 실제로 경기 변동분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GDP보다는 좀 작은 값을 갖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향입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의 내용이고 이제 4장 우리 매크로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